자,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5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0.34%, 313.30인데요. 뭐 월봉은 계속 할 말이 없죠. 예, 지금 뭐 낙폭과대 상황이라 어디서 끝나느냐, 이제 관심사는 어디서 끝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떨어진다, 오른다, 뭐 이걸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번 달만 보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르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이 정도에서 오르는 건 당연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남은 시간이 이제 4거래일 남은 거죠.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 남았는데 4거래일 동안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만들 거냐, 지금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길게 만들어지느냐, 짧게 만들어지느냐. 길이가 길면 이제 깨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길이가 짧으면 깨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관찰하셔야 될 부분은 아래 꼬리를 얼마나 둘 거냐. 자,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아래로 눕는데, 지금 그 아래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318 라인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이제 이격을 해소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318 라인 정도까지는 올라야 그 다음에 더 오르든 아니면 거기서 떨어지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다음 달에 매도가는 318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저가를 깨면 무한대로 내려가요. 무한대. 하단선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뭐 이게 지금 상단선에서 시작했어요. 보시면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선의 위치는 315.18이에요. 315.18. 그러니까 315.18 위는 매수 영역이 아니고 반대로 매수 영역은 307.93입니다. 307.93.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영역에 가깝고 매수 영역에선 멀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기도 똑같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공격하기가 힘든 거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으면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신규로. 상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되감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가 319.15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월봉으로 봐도 7월 달에 318 라인을 봐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 주봉을 봐도 319.15, 15까지는 반등이 돼야 어쨌든 그 다음에 내려가든 올라가든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아래에 있어서 매도 공략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매도 공략하기에는 싸고 매수 공략하기엔 비싼 딱 그 중간에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해요. 저는 모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단선을 보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들고 가볼 만한 거죠. 저기까지 307 라인까지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갈 만한데, 이제 신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격이 남아 있어서 쉽게 노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딱 노려가지고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취해야 되는데 반등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는 올랐어요. 제 기억에 지난번에 이런 환경에서는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오르고. 그래서 아쉽죠. 그냥 이번 주는 어쩌면 그냥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구조에서는
예를 들면 전고점을 넘지 않으면 매도,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매수라고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딱 센터거든요. 센터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도 조정폭이 충분히 있고 매도하기에도 반등폭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일봉은 위아래 다 뚫렸어요. 그러니까 노 코멘트. 그러면 주봉은 하단선까지도 거리가 있고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기에는 지금 비싸고 매도치기엔 쌉니다. 일봉은 매수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편한 날이에요. 분석상으로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선물은 이렇게 생겼죠. 주봉 여기도 똑같아요. 위에 상단선이 있어요.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신규 매수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이격이 살아 있으니까 이거 318.9 그러면 한 319 라인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단선의 위치는 T3이니까 314.6고요. 14.69 위로는 매수가 안 되고 하단선은 P3이니까 308.19요.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려면 308 아래로 내려가야 주봉 단위에서 매수 전략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318.90이니까 매도는 최대한 318.90을 넘어야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 허공에 떴어요. 위 열렸고 아래 열렸고 위아래가 다 열렸습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자, 코스피 여기도 지금 얼마나 감을 것인가 봐야 되고요. 주봉. 자, 상단선 값은 T3 2392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2426 여기가 해소값이에요. 하단선의 위치는 P3입니다. 2331 그러니까 매수자는 2331로 가야 되고 매도자는 이격이 해소돼야 되니까 2426을 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서는 포기예요. 저는 이런 건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지금 월봉상 아랫꼬리를 그리고 있는 수준이고요. 주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봉도 매수가가 굉장히 낮아요. P3 725.72 이번 주 매수할 수 있는 지수 위치입니다. 그리고 상단선의 위치는 T3이니까 769.13 위로는 매수 못하고요. 이격을 해소하려면 P20까지 가야 되니까 777.67 그러니까 이번 주에 노릴 수 있는 위치는 777.6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매수 위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일봉은 허공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흥, 내려도 흥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월봉을 어디서 끝낼 거냐. 그게 의도잖아요. 의도. 특히 코스피 200 지수가 월봉의 종가를 어디다 둘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6월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깨기 유리해져요. 6월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깬다라는 건 다음 분기, 다음 반기에 일단 저가 깨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가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건 고가를 그리러 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만들어진 저가를 깨고 오른다라는 거는 일단 분기, 반기 다 저가 깨고 윗꼬리 그리러 위로 올라가는 형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그땐 작살 나는 거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개인이 현물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올해도 거의 20조 가까이 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매수하면 답이 없어요. 이게 뭐 증시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개인의 현물 매도를 끌어안고 가는 건데 뭐 그런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한테 계속 현물을 주는 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르든 내리든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차트가 오르냐 내리느냐는 사실 일시적인 문제고 얼마든지 돈으로 차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이 굉장히 장기간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투자하시기에. 뭐 저야 곧버스를 들고 있으니까 뭐 내리면 좋다고 하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라고 보여져요. 개인이 오늘 1718억 사고 외국인 566억, 기관은 1231억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은 856억 선물을 사요. 자, 외국인은 여전히 선물을 사고 있어요. 이미 들고 있는 것도 6,227억을 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800억을 보탰으니까 한 7천억 정도 되는 거죠. 저거 다 털기 전에는 하방은 아니에요. 그럼 오늘 그냥 아랫꼬리 그린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주봉상 아랫꼬리를 그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락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내려갈 거면 외국인이 선물을 빼야 돼요. 선물을 정리를 해야 올릴 생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현물을 사는 장은 상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현물 사면 낚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현물을 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상방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선물이 자꾸 의심스러워요.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상방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